안녕하십니까. 저는 챕터 4의 셀 스트럭처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10617 이대율입니다. 먼저 SAT 생명교재 96페이지부터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 바로 진핵세포 구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일반화된 진핵세포에서는 세포벽과 세포막, 세포질, 핵, 이 세 중요한 소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세포벽과 세포막은 가장 바깥층에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포질 혹은 세포기질은 세포 소기관들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핵은 염색체를 포함합니다. 통합과학을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세포벽과 세포막의 유무의 차이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핵생물 중 동물은 세포막만 가지고 있는 반면 식물과 균류는 세포막과 세포벽을 둘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포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박테리아, 그리고 균류는 모두 세포벽을 가지는데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씩 더 파헤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물은 셀룰로스로 이루어진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배웠듯이 셀룰로스는 다당류입니다. 다음으로 박테리아는 펩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진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펩티도는 단백질을 글리칸은 설탕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박테리아의 세포벽은 단백질과 설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균류는 키틴질로 이루어진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틴질도 셀룰로스와 비슷하게 다당류입니다. 그럼 이제 세포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으니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포막은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질과 인지질에 대해서는 앞 발표자인 승환이가 잘 설명해 줬으므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지질 이중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지질 이중층의 지질 부분의 머리는 포스페이트, 즉 인산염으로 이루어져 있고 꼬리 부분은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인산염은 친수성이고 지방산은 소수성입니다. 여기서 인지질 이중층의 바깥이 다 머리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세포 바깥과 안은 다 수용성인 거의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포막은 또한 어떤 물질을 그냥 통과하게 두고 어떤 물질은 통과를 제한합니다. 이런 특성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선택적 투과성은 뒤에 나올 단순확산, 촉진확산을 통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포막을 통과하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확산입니다. 단순확산은 자연적인 농도 변화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세포막은 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 오직 지용성, 즉 소수성의 물질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촉진확산하는 물질의 예로는 산소, 이산화탄소, 스테로이드 호르몬, 콜레스테롤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산이란 동적 평형을 이룰 때까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촉진 확산입니다. 촉진 확산은 분자 또는 이온이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확산입니다. 저는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이런 촉진 확산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촉진 확산을 매개하는 막관통 단백질에는 운반체 단백질과 채널 단백질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운반체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구조를 가집니다. 원형질막 한쪽의 운반체 단백질에 이동할 분자가 결합하면 단백질의 3차 구조가 변하여 결합한 분자를 반대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채널 단백질은 특정 분자만 지나갈 수 있는 미세한 구멍을 지니고 있어 분자의 크기나 전하량을 구분하거나 아미노산의 측세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촉진 확산하는 물질의 예로는 물과 이온, 포도당, 아미노산 등의 수용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촉진 확산의 그래프는 수송 단백질이 포화되는 구간에서 속도가 일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촉진 확산 그래프에서 이동 속도가 일정한 구간에 수송 단백질을 추가로 넣어준다면 이동 속도는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촉진 확산과 단순 확산의 그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진 확산과 단순 확산은 서로 확산하는 물질이 다른 차이점이 있지만 둘 다 수동수송으로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능동수송입니다. 능동수송 또한 추가 조사를 한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능동수송은 원형질 막을 가로질러 원자 또는 분자를 이동시키기 위해 세포가 단백질 운반체를 이용할 때 ATP와 같은 화학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능동수송은 일반적으로 세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온, 포도당 및 아미노산 등을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능동수송의 예로 사람의 소장 상피세포에서 포도당을 섭취하고 식물의 뿌리털 세포로 무기이온을 흡수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능동수송은 막단백질의 의존에 발생하고 물질이 친수성인지 소수성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인 용적 수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적 수송에는 일단 두 가지 가능한 사용법이 있습니다. 사용법 설명에 앞서 먼저 소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낭은 세포의 세포질 내에 있는 액체 주머니를 가리키며 화학적 물질을 감싸서 이동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인 세포 내 이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포 내 이입은 세포 밖의 물질과 세포 표면의 단백질을 세포 내로 옮기는 과정으로 세포막을 둘러싼 소낭의 형태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식균 작용에 두 가지 예가 있는데 하나는 아메바의 위족에서 일어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백혈구에서 병원체를 소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 외 배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외 배출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입자는 소낭과 융합함으로써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세포 내 이입과 세포 외 배출의 과정은 이 사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삼투란 용매는 통과시키나 용질을 통과시키지 않는 반투과성 막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농도를 가진 두 액체가 있을 때 농도가 더 진한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이 내용은 통합과학을 열심히 공부해 쉽다는 가정하에 좀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자를 농도가 진한 고장액에 담궈 놓으면 입자 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 수축하며 결국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농도가 묽은 저장액에 담가 놓으면 입자 안으로 수분이 들어와 결국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농도가 같은 등장액에 담가 넣으면 쪼그라들지도 부풀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여기 있는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적혈구를 저장액에 담궈 넣었을 때는 적혈구에서 그 부풀어 나면서 용혈 현상이 되어서 터지게 되는 게 발생할 수 있고 등장액에서는 농도가 같은 용액이니까 변화가 없고 고장액에 넣었을 때는 물이 오히려 빠져서 수축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차이점은 세포벽의 유무이기 때문에 저장액에 넣었을 때 동물세포는 용혈하지만 식물세포는 그 팽윤을 해가지고 하지만 부풀어서 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식물세포의 등장에 넣었을 때는 아까 동물세포 넣었을 때와 같이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물세포를 고장액에 넣었을 때는 물이 다 빠져버려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책 99쪽의 제일 밑줄을 보시면 인간의 세포는 0.9%의 염화 나트륨 용액과 등장석을 이루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인간의 저희가 아플 때 응급실 가면은 수액에 맞는데 그런 수액의 농도도 0.9%로 맞춰야 용혈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99쪽의 엔자임 효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소는 반응을 빨리하게 하는 촉매입니다.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화학 반응의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러한 효소는 적정 온도와 pH 농도를 지켜줘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포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포질은 반액체의 찐득찐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리보솜을 제외한 모든 세포 소기관은 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핵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핵과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보기 쉽게 그림을 좀 바꿔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액포입니다. 액포는 주로 식물세포의 발달이 있고 쓰레기와 다른 물질의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로서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활면소포체와 조면소포체입니다. 이것은 통합과학 시간에 자세히 배우지 않아서 추가를 조사로 한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면소포체는 물질을 세포로 이동시키는 막과 관의 구조로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조면소포체는 표면에 리보솜이 붙어있는 소포체로 표면에 리보솜이 없는 활면소포체와 구분됩니다. 이것은 주로 막단백질을 합성하거나 분비된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골지체입니다. 골지체는 조면 소포체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포장 단백질입니다. 주로 탄수화물을 합성하며 단백질과 지방을 변형하고 분류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의 기능을 하고 세포에서 ATP를 생산하고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리소좀은 이 물질과 헌 세포 소기관을 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여덟 번째로 중심체는 체세포 분열 동안 방추세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핵이 있습니다. 핵은 세포의 통제센터로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열 번째로 핵소체는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소체란 핵 안의 작고 조밀한 구조입니다. 핵소체는 리보솜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포막입니다. 가장 바깥의 막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세포 밖으로 나가는 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상 챕터 4 셀 스트럭처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